아무리 사람들이 자아 실현도 중요하고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거, 자는 거, 이러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높은 상위의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슬로우 같은 경우는 이 가장 밑에 아래에 있는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가 발생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욕구는 위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위계, 순서가 있다. 그래서 가장 최상위 그리고 최하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비로소 사람들은 안전이라고 하는 안전의 욕구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먹는 것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한 것. 이 안전하다라는 욕구가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딘가에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고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갖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요. 또 직장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요. 또 가정이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지죠. 학생들은 여러분과 저도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존감의 욕구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자존감의 욕구에 도달하고자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존감의 욕구가 채워지면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거죠. 자아 실현의 욕구가 발생하는데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소수의 사람들만 도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 가장 적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 자아 실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타 다른 것들이 조금 채워졌을 때 어느 정도 나도 뭔가를 내 스스로 또한 자격증에 도전을 해서 뭔가 나의 자아를 한번 실현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도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에 소수의 사람들이 달성할 수 있는 욕구는 바로 자기 실현. 우리는 이걸 자아 실현이라고도 합니다. 자아 실현, 자기 실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죠. 자,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면 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지가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지를 먼저 바꾸어주면 행동이 치료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인지행동치료가 되겠습니다. 1번,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한다. 아니죠.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번, 사고가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이 사고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고 이퀄 신념 이퀄 생각 이퀄 인지 이렇게 다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신념, 생각, 인지 이 사고가 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지적인 접근, 그 다음에 정서적인 접근, 행동적인 접근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접근하는 것이 인지행동치료가 되죠. 그래서 2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객관적인 사건이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사건을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에 아니죠. 사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을 조절하여 문제 행동을 해결할 수 있다. 환경 조절 관련이 없고요. 문제 행동의 해결은 감정 조절에 있다. 아니죠. 감정이 아니라 사고 또는 인지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죠. 인지행동치료는 인지를 재구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버그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 이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버그의 전 인습 수준이다. 그 다음에 인습 수준이다. 또 후 인습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박스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보시고 현수가 지금 어느 단계의 도덕성에 해당이 되는가라는 게 질문이죠. 그렇다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은 6가지 6단계가 있습니다. 6단계가 있고요. 그 6단계를 간단하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 벌, 욕, 대, 법, 개, 보 이렇게 첫 글자의 음만 따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쉽습니다. 벌과 이제 벌이죠. 벌과 저벌이다. 벌이다. 그 다음에 욕은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도덕성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입니다. 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계약이죠. 사회적인 계약이다. 사회적인 계약에 의해서 도덕성을 지키는 거고요. 보는 이제 보편적인 거다. 보편적인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편적인 원리. 그래서 가장 내가 벌 받는 게 두려워서 도덕성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벌에 대해서 또는 벌과 복종입니다. 복종. 겁이 나서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시한부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특효약을 훔친 가난한 남편 하인츠의 딜레마 상황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묻는 질문이죠.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훔쳤다. 그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지켜만 보겠어요? 아무도 하인츠를 비난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현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난할 수 없다.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죠? 요거는 비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소년, 소녀를 지향하는 겁니다. 하인츠는 착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인관계 충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전 인습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두 개를 인습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5단계, 6단계를 후 인습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소년, 소녀를 지향하는 것은 그가 이 인습 수준에서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좋은 대인관계, 다시 말하면 착한 소년, 소녀를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습 수준에 좋은 대인관계를 지향하는 단계에 해당된다. 라고 현수의 도덕성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4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요합니다. 정리하셨죠? 그 다음 4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성, 그리고 충동성의 대표적인 증상이며 여아보다 남아의 발병률이 높은 장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다. 그 다음에 행동은 과잉적으로 한다. 그리고 충동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충동성이죠. 잠시도 가만히 못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산만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보는 것. 특히나 남아에게서 더 많이 발병한다라는 것은 ADHD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4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4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에릭슨의 이론에서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발달과 업을 완수해야 하는 학령기가 되겠습니다. 학령기.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학령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한 기술도 배우고 또 그 기술을 익히는 거죠. 주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율성 대 수치심은 아니죠. 이거는 아이들이 보통 두 번째 단계에 해당입니다. 학문기죠. 이제 대변을 훈련을 하면서 자율성이 생기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면성, 유치원 아이들은 주도성 대 죄책감을 가지죠. 그리고 근면성 대 열등감은 이것이 언제냐라고 하면 이 시기가 바로 학령기의 아동에 해당이 된다. 학교에 다니면서 아주 근면하게 성실하게 잘하는 아이들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